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3 앞으로 여러분의 금요일을 함께할 정재웅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대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대박 플러스 금요일 대박 플러스 코너에서는요, 한 주간의 시장 정리를 해보고 또 다음 주 전략과 다음 주에 또 대응할 수 있는 종목까지 옳게 하는 서비스, 옳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장대진 멘토님. 예. 오늘 우리 첫 시간이에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 금요일 첫 시간 때 예. 우리 시청자분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각오를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방송을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참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참 식상하죠. 그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목이 이제 올케어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모든 시장, 그러니까 뭐 시장도 점검을 해드리고요.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뭐 사건들을 잘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게 맞춰가지고 종목까지도 제가 좋게 추천을 해가지고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정재훈 네. 멘토님은 어떻게 임하실 겁니까?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저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투자를 예. 할 수 있도록 제 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생방송을 할 때 종목 진단도 여러분 시청자분들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생방송이 시작된 이후부터 전화를 주시면 되고, 전화번호는 02-3153-2611-2번 이렇게 2611-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전화 오는 종목 중에 2종목 정도를 선별을 해서 종목 진단도 하는 코너를 다음 주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올케어 마켓 리뷰 시장을 한번 이번 주 시장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시장 어땠습니까? 예,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나라 시장이 주초에 좀 약하다가 주말 정도 돼서 조금 이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사실 이제 그 뉴욕 증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부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 증시는 괜찮았는데 뉴욕 증시가 부진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의 어떤 금리 정책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그에 따라서 좀 부진을 좀 면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중에는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다가 옵션 만기일이 마감되고 난 다음에 주말에 이제 오늘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아무튼 뭐 대형주들은 이 시장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중소형주는 좀 달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대로 강세를 좀 보이면서 주가가 좋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 001이면은 이제 종합주가지수를 말하는데요. 이 대형주들, 그러니까 먼저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 내린 부분하고 주말 돼서 올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를 보면은 조금 더 못하죠. 이 21선을 지금 걸치는데 실패를 하면서 대형주들은 굉장히 부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견주 같은 경우에는 뭐 21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 비슷하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형주, 거래소의 소형주를 보시면 거의 뭐 전고점까지 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소형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소형주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어떤 핵심 키는 아직까지도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소형주가 강했던 한 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재웅 멘토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뭐 올해 이번 주에 예. 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죠. 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한은의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은데 사실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올해 첫 동시 만기일입니다. 올해 첫 동시 만기인 쿼드러플 위칭데이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죠. 어제 동시효과 때만 한 10포인트 정도 밀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는 그 예상치 못한 물량들이 나왔다. 특히 기관 쪽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이 부분이 지수를 좀 하락을 견인했다. 사실 이게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번 주 들어서 꾸준히 출회가 되었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죠. 기관 쪽에서의 그 물량들로 인해서 2,000포인트를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그 거래소 움직임이 나왔고 거래소 움직임이 2,000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왔지만 이 프로그램 물량이 상당히 소진이 되었죠. 그러면서 오늘 또 바운딩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금통위에서는 생각지 못한 금리 인하 시장에서는 사실 이번 달 동결 그리고 인하 코멘트 나오고 다음 달 인하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많이들 했었는데 그만큼 또 한은이 이번에는 좀 발빠르게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좀 발빠른 움직임을 택했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 금통위 효과가 어제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묻혔다가 오늘 또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고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 금리가 인하가 되면 또 최근 미국 조기금리 인상 우려감이 또 불거지면서 6월 인상설이 또다시 힘을 얻으면서 달러가 초강세였습니다. 이 달러가 초강세라는 것은 원화의 약세를 의미를 하고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도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려했지만은 원화가 약세가 이번 주 진행될 동안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 쪽으로 나왔더라. 이렇게 본다고 하면 당분간 그 원화의 약세가 큰 폭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외국인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그러면은 시장에 지수의 충격은 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약하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번 주 시장이 뭐 2,000포인트 아래쪽으로 왔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반대로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세를 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지금 그 월초죠. 그러니까 주초죠. 주초반에 큰 폭의 한 이틀 정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선 부근에서의 또 반등이 3일이 나오면서 낙폭의 대부분을 만회를 했죠. 이 부분이 지난달에 보면 코스닥이 600선 돌파한 이후에 이틀 정도 큰 폭의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 부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1월 달부터 게임주들이 주도하던 부분에서 주도주가 바이오로, 즉 게임빌 컴투스에서 주도주가 셀트리온으로 바뀌던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도 이 조정이 나왔죠. 이틀간의 극폭 조정이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좀 특징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셀트리온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주가가 망가지진 않았어요. 그죠? 그 앞전에 제가 2월달 그 이틀간의 큰 폭 조정할 때는 게임주 주가, 특히 게임빌 컴투스 주가가 여기서 빠져버렸죠. 이렇게 밑으로 쭉 빠져버렸고, 지금 셀트리온 주가를 보면은 최근 급등세에서 횡보 쪽이지만은 주가가 21선 이탈하면서 뭐 6만원 이런 식으로 빠진 게 아니란 말이죠. 요게 좀 차이점이고, 오늘 새로운 업종이 치고 나왔습니다. 바로 CJENM으로 대표될 수 있는 엔터 업종이 치고 나왔죠. 그래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 바뀐다고 하면 CJENM 또 오늘 SM 같은 종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엔터 쪽이 좀 힘을 받고 있다. 그쪽에 기관 매수세가 오늘 많이 들어갔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바이오가 살아날 수도 있고 엔터주들이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번 주는 한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핫 이슈 시간을 좀 이번 주에 주목할 이슈, 이번 주간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이슈를 한번 보겠는데요. 바로 한은의 금리 인하. 뭐 이것은 사상 첫 기준금리 인하죠. 사상 첫 기준금리가 1%대 1.75로 접어든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진 멘토님. 예. 지금 한은이 어제 예.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예. 2% 지난 10월 달에 예. 금리 인하하면서 2%로 고정을 하다가 예. 5개월 만에 1.75가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사실 1%대면은 저희가 가지 않은 길입니다. 네. 지금까지 1%대를 한 번도 없다가 이제 사상 최저치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조금 이제 뭐 익숙해지는 게 1%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양날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유럽 쪽도 인하를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선진국, 뭐 미국 쪽을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미국 쪽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뭐 약간 충격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제가 뭐 차트를 하나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나오는 그림이 뭐냐고 하면은 지금 미국의 T노트 30년 물짜리입니다. 30년 물짜리가 지금 2.7%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0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의 거래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여기서 금리를 한 단계 더 미국에서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우리나라 금리 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미국 쪽에서 높고요.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 쪽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굉장히 자금들을 많이 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유럽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하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럴 때 그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오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도 이제 이 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뭐 좋은 모습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자금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로는 우리가 뭐 지금 부채가 많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혜택을 좀 보겠죠.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많이 이제 몰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뭐 건설주들 그쪽으로 해서는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제 결론은 단기로는 괜찮다. 그렇지만 중장기로는 조금 뭐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전에 네. 좀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독이 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그 금리 인하를 하면 그 요인으로 이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예, 지적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만약에 예. 금리가 동결이 되고 2%로 간다고 하면 예.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자금이 만약 금리 인상이 미국이 된다고 하면 예. 그래도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빠져나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네. 전에 금리 차이거든요, 사실은. 네. 이 금리 차이하고 어느 게 더 안전하냐라고 본다고 하면은 상식적으로는 뭐 미국이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금리가 동결됐지만은 금리가 이제 인하됐지만은 금리가 동결됐어도 빠져나갈 건데 대신에 이제 좀 더 빨리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금리가 인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금리가 인상될 때는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이제 한은이 어제 금리를 기습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1.75 이렇게 됐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 어제
은행주들이 또 강한 상승을 보였어요.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주들은 보통 금리 인하의 피해주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러냐고 하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 은행의 가장 큰 수익원이 예대마진이죠. 그 예대마진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은행의 가장 큰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축소가 되면서 은행주들의 수익원이 악화되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금리 인하의 피해주다.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되는데 어제는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 강세를 보였냐고 하면 금리 인하가 이걸로 끝이라는 것, 이 끝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금리 인하가 왜 끝이냐? 이걸 좀 분석을 해보면 그 미국의 금리, 미국이 이제 지금은 양적 완화를 끝내고, 양적 완화를 끝내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돌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못 내릴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내릴 여지가 이제 약해진다, 명분이. 그래서 미국이 6월 달에 금리를 올리든 9월 달에 올리든 올린다고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 글로벌 그 다른 국가들도 여타 국가들도 금리를 인하를 못 하고 따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겠냐. 사실 이게 금리를 한번 내리면은 이번 달 내렸는데 다음 달 또 내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1분기 정도, 한 1, 2분기 정도 지켜보고 그래도 금리가, 이 상황이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는 경우가 또 보통인데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우리가 금리를 내려놓고 한 5개월 정도를 본 것이죠. 그죠? 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사실 그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우리가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안 하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물가가 상승을 해줘야 돼요. 지금 한은의 물가 상승 목표가 2%죠. 근데 오히려 1분기 때 담배값 인상 제외하면은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 마이너스 났다는 것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났다. 이건 디플레이션이죠. 그래서 금리를 한은이 부랴부랴 내린 겁니다. 금리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내렸으니까 4, 5, 6을 보고 4, 5, 6을 보겠죠. 4, 5, 6을 보고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예상치만큼 빨리 돌았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물가가 지금과 같이 4, 5, 6이 그렇게 내려간다 하면은 이건 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인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속단하기 이르다는 겁니다. 저는 1.75가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에 시장이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정부의 입장은 금리 인하에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가장 먼저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켜보자. 정부가 바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거래 활성화입니다. 돈이 안 도니까 돈이 돌아서 돈이 돌려면은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거래가 일어난다고 하면 돈이 돌 것이고 그 돈이 내수 시장을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정부는 정책은 이번에 올해 부동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러면은 건설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이 미분양 물량, 신규 분양 물량을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갖는 것이죠. 그러면은 수혜는 건설주들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건설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는 건설과 또 증권이 될 수 있죠. 증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저도 증권사에 지금 유진투자증권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금리가 이제 1%대로 2%에서 1% 뭐 점점 이렇게 낮아지니까 은행의 이자 수익으로는 이제는 세금 떼고 나면 크게 남질 않죠. 그래서 리스크를 좀 더 지고 좀 더 수익을 원해서 은행 자금에서 이탈해서 증권사로 자금을 바꾸는,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을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증권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수출주이죠. 수출주 같은 경우는 원화는 어쨌든 금리를 내리든 내리지 않든 간에 원화는 약세로 갈 것입니다. 왜?
달러가 강세로 가기 때문이죠.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은 미국 경기가 그만큼 금리를 올릴 정도로 호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성장률 약세 국면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원화는 약세로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작년에 원화의 움직이면 크게 1,000원에서 달러 베이스로 1,000원에서 1,100원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1,100원에서 한 1,200원 정도까지 이 룸이 그러니까 그 원화의 움직임이 원화가 평가절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수출주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피해를 봤던 원화가 1,000원에서 1,100원 수준에서 가장 피해를 봤던 것이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죠? 네.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환율이 한 10% 정도 올라준다고 하면 근데 일본의 엔화는 약세가 달러당 120엔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죠. 거기에서 원화는 한 10% 정도 절상이 돼주면은 그만큼 자동차 업종 쪽에서는 그만큼 여유가 그러니까 아주 안 좋았던 것이 조금 풀린다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수출 업종 IT도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이번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은 은행이 아니고 증권과 건설과 수출 관련주들 이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내수 시장은 아직까지 부진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당분간 부진할 가능성이 크고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대인 전문가님. 예. 아까 금리 인하를 설명을 해주면서 수혜주나 혹은 업종 쪽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네. 간략하게 또 전략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 전략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주가 제일 수혜가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좀 풀릴 수 있다라는 쪽에는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이제 건설주의 어떤 전체적인 업종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선반영해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주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특히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한 건설 중동에 진출하든 어디 진출하든 이렇게 이제 해외 건설 쪽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은 건설주가 최우선 탑픽 업종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자동차 쪽은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차피 그거는 엔화하고 우리나라의 환율, 원엔 환율이거든요.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엔 환율은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이제 원엔 환율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현재 이제 원엔 환율은 올해 들어가지고 2015년부터 해서 지금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락이 멈춰가지고 행보를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터닝을 해가지고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원화가 엔화보다 더 약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수출 경쟁력이 있겠죠. 그때부터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동차주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는데 원달러 환율보다는 원엔 환율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원엔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자동차주를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하고 관련돼서는 건설주를 봐야 되고, 환율하고 관련해서는 원엔 환율을 보고 이 수출주의 대표적인 자동차를 보시라라고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핫 이슈였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올케어 종목 진단 코너입니다. 종목 추천 코너이죠. 저희 장대진 멘토의 300클럽, 그리고 저의 텐텐클럽, 클럽 이름을 따서 올케어 300클럽 대 텐텐클럽, 이렇게 해서 저희 다음 주 유망주를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장대진 멘토님, 300클럽의 구체적인 의미는 뭡니까? 예. 네. 이 300클럽은 제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네. 제가 종목을 추천을 해가지고 한번 단순 누적 수익률로 300% 수익률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300%. 예, 300% 300클럽이라고 지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제가 종목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종목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단기로 보는 게 아니고요. 중장기로 봐서 어떤 큰 그림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 종목 추천드렸을 때 그 종목을 좀 중장기적인 시작을 가지고 좀 보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재훈 멘토님은 네. 텐텐 클럽이라고 했었는데 네. 텐텐 클럽이면은 혹시 10년에 10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클럽, 예. 타이틀이 이제 텐텐 클럽인데요. 텐텐 클럽,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뭐 10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상당히 막연하고 달성하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 네, 그런데, 또 10년에 10배다 이러면은 1년에 그럼 100%씩 내야 되느냐.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 복리 개념이 있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매년 50%의 수익을 낸다고 하면 한 5년, 6년이 채 안 돼서 5년 정도의 10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년 30%의 수익을 쌓아 나간다고 하면 9년 만에 10배가 돼요. 예. 투자한 자금이.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저도 멘토가 있죠. 예. 네. 제가 멘토로 이제 삼는 투자가가 피터 린치입니다. 예. 피터 린치라고 하면 미국의 이제 유명한 마젤란 펀드를 운영을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펀드 매니저를 하는 순간에 연평균 수익률이 20%가 넘었어요. 예. 사실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은 종목을 많이 하죠, 그죠? 예. 예, 많이 투자를 많이 하요. 그러니까 종목 수가 뭐 미국은 또 종목 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피터 린치가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이 더 적다 할 정도로 포트폴리오에 그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 20%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렸는데 사실 국내 어느 펀드든 간에 연 20%의 수익을 20년 동안 올린 펀드는 아무도 것도 없습니다. 네. 그 연 20% 올렸다고 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0배가 아닌 아마 투자금의 수십 배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 주식 투자든 이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이렇게 10배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에서 텐텐 클럽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주 이렇게 한 종목씩 해서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다음 주 유망 종목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종목들, 그러니까 이 300클럽이든 텐텐클럽이든 이 종목들로 인해서 또 수익률도 더 좋아지는 이런 이렇게 되고자 하는 코너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에요. 예. 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첫 타석은 효성으로 가져왔습니다. 정재훈 멘토님은 어떤 종목 가져왔습니까? 저는 오늘 코스닥에 예. 강세를 보였던 네. 업종이죠. 엔터 업종 중에 대표 종목인 예. SM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효성부터 투자 전략과 예. 매매 전략 같이 한번 예. 해주시죠. 일단 효성 다 아시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종목이고 시장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한 번씩 나왔던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형주 중에서는 사실 주식을 볼 때는 참 고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이 제가 앞에 시장 리뷰를 이야기했듯이 지금 중소형주들이 득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형주들은 정말 일반 투자가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첫 시간에 큰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한번 첫 시간에는 큰 종목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이지만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들고 왔는데 효성 하시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섬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 제품도 하고 있고요. 산업 자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공업 분야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사실 건설을 빼고는 다른 사업 분야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데 건설 부분이 사실 안 좋아가지고 좀 적벽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금리가 인하되고 부동산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올해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건설 분야가 좀 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설 분야가 개선되게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 건설 때문에 안 좋은 시각으로 봤던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효성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업을 볼 때는요, 너무 오래된 기업, 뭐 식상한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꾸준하게 이제 뭐 경기 순환에 따라 아니면 어떤 경기 순환에 따라가 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풀릴 때 신사업 부분이 만약에 좋아지는 어떤 신사업 부분이 잘 돼서 좋아진다고 하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효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폴리케톤이라는 겁니다. 이 폴리케톤이라는 것은 일산화탄소와 올레핀을 지금 중합시켜서 합성하는 고분자 신소재라고 합니다. 이 신소재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산업 분야에 쓸 수가 있는데 뭐 자동차에 쓸 수도 있고요. 전기전자에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섬유와 일반 산업에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분야인데 이걸 이제 그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이 3월에 공장을 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시제품을 이제 뭐 자동차 회사에 납품했는데 7월부터 해가지고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폴리케톤이 양산이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산업 효성에서의 어떤 그 분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수익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폴리케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산업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신사업이 하나 생겨서 성장 동력이 하나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효성을 좀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 신사업이 저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효성에 대해서 뭐 차트를 보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전략도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주가의 흐름을 좀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거의 뭐 박스권의 어떤 시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위쪽으로는 6만 원, 위쪽으로는 한 8만 2천 원 정도. 이 정도에서 이제 2013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보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가 물론 변동성도 크죠. 보시면 이제 주가가 뭐 주기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7만 5천 원 부분까지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또다시 뭐 박스권에서 머물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이 폴리케톤이라는 겁니다. 이 폴리케톤이 7월부터 양산된다고 하면은 스케줄대로 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보통 뭐 4, 5개월 먼저부터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연초부터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그 폴리케톤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대로 7월에 뭐 양산돼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아마도 주가는 이 전고점 부분 18만 2천 원 부분을 돌파를 해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일단 매수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주가의 목표가는 뭐 펀더멘탈적인 어떤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뭐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손절가겠죠. 이 손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고 박스권의 중간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현재 보시면 7만 원대입니다. 7만 원대가 만약에 붕괴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금방 이야기 드렸던 이 폴리케톤의 양산이 좀 스케줄이 늦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큰 충격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이 고유의 어떤 기업의 재료가 아니고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레벨다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폴리케톤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제부터는 효성이 새로운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만 원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10만 원까지 가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뭐 저는 이렇게 해서 뭐 효성을 이야기 드렸고요. 뭐 정재웅 멘토님은 또 SM을 이야기 드리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막상막하에서 늘 네. SM 하셨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또 SM입니까? 네, 그 전에 뭐 효성 같은 경우는 저도 예. 좋게 보고 탐이 나는 종목인데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죠. 예. 네. 근데 저는 SM을 준비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 투맨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SM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먼저 이제 SM 타운 그 코엑스에 세워졌죠. SM 타운이 올 1월 달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초반부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뭐 주말으로 보면은 하루에 한 1000명에 육박하는 방문객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뭐 홀로그램 뮤지컬이라든지 다양한 또 SM의 아티스트들 유명한 아티스트들 행사들이 있는데 상당히 매진 행렬이라고 합니다. 주말 쪽에서는 그만큼 첫 해부터 오픈 시작부터는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는 부분 그리고 중국 시장을 올해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SM 타운이라는 그러니까 SM 차이나라는 중국 SM 차이나를 설립을 통해서 이제 중국 시장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SM이 작년에는 실적이 부진했죠. 작년 실적 부진했던 것은 엔저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SM의 매출 비중 중에 한 15에서 20% 정도는 일본에서 나오는데 이 엔화 약세 현상을 피해를 봤고요. 다만 중국 쪽에서만 본다고 하면 작년에 100% 이상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시장 상당히 또 증시에서는 화두가 되고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데 SM 같은 경우는 SM 차이나 설립을 통해서 올해 중국 시장에 큰 폭으로 또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한 이제 중국과의 그 한중 FTA가 올해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SM에 대해서는 중국 시장을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 아티스트들이 한 2개 정도의 두 클럽 정도가 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규 아티스트들 강화로 이제 활동이 강화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또 확보가 될 것이고 이 신규 아티스트들이 뭐 엑소라든지 소녀시대라든지 또 혹은 샤이니라든지 혹은 슈퍼주니어라든지 이런 정도의 또 캐파로 커준다고 하면 SM의 상당한 성장과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 1분기부터는 비수기, 사실 이 엔터 업종이 특히 이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양호한 실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그 3월에 이제 그 엑소 콘서트가 국내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엑소 콘서트 벌써 뭐 매진이 다 됐죠. 매진이 다 됐는데 이 엑소 콘서트 때에 또 콘서트, 이 바람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때의 흥행몰이를 보면서 SM의 또, 잠재력과 위력을 또 평가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SM 올해는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 작년과는 틀리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 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2월 달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이제 4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올 것이다 하는 우려감에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3만 2, 3천 원대 주가가 한 3만 원 후반대에 있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악재는 반영이 되었고 올해는 이제 올해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가 4만 원권을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 상승세가 좀 가팔라질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실적 호전을 예상을 해보고 중국의 성장을 본다고 하면 주가는 5만 원 수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매매 동향을 최근에 매매 동향을 잠깐 보면은 기관들이 오늘 12만 주를 샀죠. 그리고 최근 기관들이 3월 들어서 SM을 매수를 큰 폭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10만 주를 산 적이 3월 6일 날도 있고 오늘 또 10만 주를 넘었었고
그 매수의 바탕에는 연기금이 매수세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단기 투자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가정을 해보면 연기금의 매수세는 수급상으로도 호전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투신권도 투신권 뭐 전 그 기관들에서 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의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묻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주가는 5만 원 수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제가 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했는데요. 3만 원 같은 경우는 뭐 심리적인 지지라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만 원 이하로 이탈이 된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전략이 예상과 같이 안 되거나 훼손이 됐거나 뭐 이런 변수들이 출현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3만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 매수가는 오늘 종가보다 오늘 1,000원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내일 소폭 조정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36,300원을 매수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0클럽의 효성 그리고 텐텐클럽의 SM이 첫 종목으로 이렇게 선정됐는데, 다음 주에 또 저희 출연해서 결과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누가 이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 올케어 투자 전략인데요. 자, 장대진 전무님, 벌써 이제 또 다음 주를 준비하는 우리 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변수들이 좀 있는데요. 18일, 19일 FOMC도 있고, 또 19일 날 유럽 정상회담도 있고, 상당히 좀 오리무중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뭐 큰 틀은 뭐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제 전략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이 대형주들은 어떤 제한이 있다.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큰 틀 안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18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18, 19일 양일간에 있는데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뭐냐고 하면은 금리입니다.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뭐 힌트가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 금리 인상을 뭐 6월에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상하의원에서 연설을 할 때 오히려 9월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는 이 FOMC에서 나오는 발언 때문에 경계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율 움직임 보셔야 됩니다. 이 원달러 환율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또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왜 환율이 중요하냐고 하면은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늘 이제 이야기 드리는 차트가 뭐냐고 하면 국내에서 보는 시각, 그러니까 원화 베이스로 보는 시각하고요. 달러 베이스로 보는 시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001이면은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현재 보시면 살짝 21선 위에, 파란선 21선이거든요. 위에 있는 상태지만은 달러 베이스,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는 시각은 상당히 다 틀리다는 거죠. 오히려 역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아마도 이제 상단이 재야 된다. 그래서 지수는 상단이 재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중소형주들은 괜찮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에는 오히려 뭐 중소형주들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서 매매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재훈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음 주 가장 큰 이슈는 FOMC일 것 같아요. 이 FOMC에서 FOMC 회의가 이제 18일, 19일 날 있는데 여기서 인내심 문구가 삭제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 19일이 이제 18일, 19일이 수목이죠. 수목이니까 월화는 뭐 이 FOMC 회의 때문에 눈치를 보는 장이 될 것 같고요. FOMC에서 인내심 문구를 삭제를 한다. 이렇게 되면 6월 인상설이 힘을 바짝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FOMC 회의 이후에 좀 주 후반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인내식 묶고를 가져가면 다음 주는 시장이 안도랠리를 주 후반에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위아래 쪽을 다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수 포인트로는 뭐 한 1950에서 2030 정도, 그러니까 인내식 묶고가 없어지면 주 후반에 1950 그 정도까지 밀릴 수 있고, 인내식 묶고가 유지된다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6월 인상설이 아니고 9월 쪽으로 옐렌 의장이 발언이 나오더라 하면은 뭐 2000포인트 돌파하면서 주 후반에 2030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시장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옐렌 의장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 오히려 시장 지수 따라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3월 하순이 되는 중흥 하순이 되죠. 그러면서 4월은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중하순부터는 프리어닝 시즌이라고 해서 실적 호전주들, 특히 1분기 실적 호전주들이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일 거란 것이죠. 업종을 불문하고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분기 실적 호전주를 주목하시는 게 좋고, 그것이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상관은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그 업종 중에서도 뭐 엔터 쪽이라든지 건설 쪽이라든지 IT, 자동차, 부품 쪽,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다음 주 시장 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장대진 멘토님, 예.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은 아니고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예. 부산으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서울에서 이제 투자 강연을 많이 열었었는데, 이제 지방으로 좀 돌려고 합니다. 다다음 주에는 이제 토요일 날 저희가, 지방에, 부산에 가가지고, 제가 부산이 고향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 가서 한번 시장 설명회를 열려고 하는데요. 많은 참석 바라고요. 그때는 좋은 종목들, 몇 종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무튼 저도 고향이 부산입니다. 사실 또 부산 남자끼리 만났는데 저희들 다음 주 토요일 날 부산으로 가서 또 좋은 종목과 또 투자 전략들을 저희 설명회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 플러스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종목 진단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생방송이 들어갔을 때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전화를 받아서 그 중에 2종목 정도를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종목 상담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금요일 대박 플러스 두 남자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대진 멘토님,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찾아뵙도록 하시죠. 예. 네. 자, 지금까지 대박 플러스 지킴이 두 남자 정재웅, 장대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